당신이 그 박지연 맞나요? 하버드에서 쫓겨난. 조용히 하세요. 여기서 그런 얘기하면 안 됩니다. 박지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걸레가 바닥에 떨어질 뻔했죠. 윌슨 저택의 화려한 거실에서 바닥을 닦고 있던 그녀의 심장이 쿵쿵 뛰기 시작했어요. 29살 박지연, 하버드 의대의 자랑이었던 그녀가 지금은 남의 집 가정부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마가렛 블레어가 입꼬리를 올리며 천천히 다가왔어요. 명품 샤넬 핸드백을 든 그녀의 눈빛에는 아기가 번뜩이고 있었죠. 아, 맞네요. 정말 당신이군요. 그때 의학연구소에서 그 일로. 지연은 재빨리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다행히 다른 직원들은 보이지 않았어요. 하지만 등 뒤로 느껴지는 마가렛의 시선이 따가웠죠. 목구멍이 바짝 말랐고 손끝이 차갑게 떨렸습니다. 죄송합니다. 급한 일이 있어서요. 지연은 청소 도구를 급하게 챙기며 그 자리를 벗어났어요. 복도로 향하는 발걸음이 빨라졌죠. 마가렛의 낮은 웃음소리가 뒤에서 따라왔습니다. 가슴이 쿵 떨어지는 기분이었어요. 어쩌다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날 아침도 평소와 다르지 않게 시작되었습니다. 보스턴 외곽의 낡은 아파트 2층, 지연은 알람 소리에 눈을 떴어요. 벽지가 군데군데 벗겨진 좁은 방, 창문으로 들어오는 회색빛 새벽 공기가 차갑게 느껴졌죠. 침대 옆 작은 탁자 위에 놓인 병원비 고지서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어머니의 당뇨 치료비, 이번 달만 $1200. 지연의 얼굴이 어두워졌어요. 화장실 거울 앞에선 지연의 모습은 초라했습니다. 3년 전만 해도 하버드 의대 예과 전체 수석이었던 그녀였어요. 그때는 흰 가운을 입고 당당하게 캠퍼스를 걸어 다녔죠. 교수들은 그녀를 미래의 명이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지금 거울 속 그녀의 손은 거칠어져 있었어요. 매일 청소와 빨래로 상처투성이가 된 손끝을 바라보며 눈가가 촉촉해졌죠. 휴대폰이 울렸어요. 동생 진호에게서 온 문자였습니다. 누나, 이번 학기 등록금 언제 보내줄 수 있어? MIT에서 최종 통보 내일까지래. 지연의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은행 잔고는 고작 $800. 진호의 학비 $3000는 어떻게 마련해야 할까요? 목이 메어왔습니다. 전화를 걸었어요. 진호야, 누나, 어떡하지? 정말 내일까지인데. 진호의 불안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23살 진호는 컴퓨터공학과에서 장학금을 받고 있었지만 생활비와 기숙사비는 따로 내야 했어요. 걱정하지 마. 누나가 어떻게든 해결할게. 하지만 지연 자신도 확신이 서지 않았죠. 목소리에 떨림이 묻어났어요. 전화를 끊고 지연은 어머니 방문을 살짝 열어봤습니다. 아직 잠들어 계시는 어머니의 얼굴이 예전보다 많이 야위어 보였어요. 당뇨 합병증으로 다리가 불편하신 어머니는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15년 지연이 가족의 기둥이 되어야 했어요. 하지만 그 기둥이 지금은 너무나 흔들리고 있었죠. 간단한 아침을 먹으며 지연은 거울을 다시 봤어요. 가정부 유니폼을 입은 자신의 모습이 낯설었죠. 3년 전까지만 해도 의학 교과서를 들고 다니던 손에 지금은 걸레와 세제가 들려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 혼잣말이 저절로 나왔어요. 하버드에서의 그날이 아직도 생생했습니다. 의학연구소에서 벌어진 그 끔찍한 일이 모든 걸 바꿔버렸죠. 지하철역으로 향하는 길에 하버드 대학교 간판이 멀리 보였어요. 가슴이 먹먹해졌죠. 예전에는 당당하게 걸어 들어가던 그 캠퍼스가 이제는 금단의 땅처럼 느껴졌습니다. 지하철 안에서 젊은 학생들이 의학 교과서를 펼쳐보고 있었어요. 지연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너무 아팠거든요.
1시간 남짓한 지하철, 보스턴 외곽에서 부촌까지. 창밖 풍경이 점점 화려해질수록 지연의 마음은 더욱 무거워졌어요. 드디어 윌슨 저택에 도착했습니다. 웅장한 3층 저택이 아침 햇살을 받아 금색으로 빛났어요. 완벽하게 손질된 정원, 고급 수입차들이 늘어선 차고, 모든 게 완벽했죠. 지연은 직원 출입구로 향했습니다. 정문이 아닌 뒷문으로요. 그 작은 차이가 그녀의 현재 위치를 분명하게 보여줬어요. 안녕하세요. 다른 직원들과 인사를 나누었지만 시선이 불편했어요. 모두 지연이 대학을 나온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자세한 사연은 모르죠. 그래서 더 어색했습니다. 요리사 메리가 작게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지연, 오늘도 힘내자. 고마운 말이었지만 지연의 가슴은 더욱 쓰렸어요. 동정 어린 시선들이 뼈에 사무쳤거든요. 청소 도구를 든 채 저택의 화려한 계단을 올랐습니다. 대리석 계단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초라해 보였어요. 벽에 걸린 명화들과 수정 샹들리에가 지연의 현실을 더욱 부각시켰죠. 2층에 도착하자 어디선가 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12살 알렉스 윌슨의 방에서 나오는 소리였어요. 그때 지연은 아직 몰랐습니다. 바로 그 울음소리가 자신의 인생을 다시 바꿀 시작이 될 거라는 거리요. 하버드에서 쫓겨난 후 3년 동안 포기했던 모든 꿈들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기회가 그 문 너머에서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말이죠. 지연은 심호흡을 하며 복도를 걸었습니다. 가슴 깊숙이 무언가 두근거리는 게 느껴졌어요. 그것이 희망의 전조인지 아니면 또 다른 절망의 시작인지는 아무도 알 수 없었죠.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지연은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복도를 걸어가던 지연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알렉스 윌슨의 방에서 나오는 울음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었어요. 12살 소년의 절망적인 흐느낌이 두꺼운 문을 뚫고 나왔죠. 싫어. 정말 싫어. 왜 이렇게 어려워? 무언가를 집어던지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지연은 문 앞에서 잠시 망설였어요. 가정부인 자신이 주인집 아이의 방에 들어가도 될까요? 하지만 그 울음소리를 그냥 지나칠 수는 없었죠. 지연이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습니다. 손끝이 차가웠어요. 안에서 울음소리가 잠시 멈췄죠. 알렉스? 괜찮나요? 대답이 없었습니다. 지연은 더 부드럽게 말했어요. 청소하러 왔는데 혹시 도움이 필요하면 들어와요. 작고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연은 천천히 문을 열었어요. 방 안은 난장판이었습니다. 수학 교과서와 문제집이 바닥에 뒹굴고 있었고 연필과 지우개가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어요. 12살 알렉스는 책상에 얼굴을 묻은 채 어깨를 들썩이며 울고 있었죠. 지연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아이의 뒷모습이 너무나 절망적으로 보였거든요. 마치 3년 전 하버드에서 쫓겨났을 때의 자신 같았어요. 알렉스, 무슨 일이야? 지연이 조심스럽게 다가가며 물었습니다. 아이가 고개를 들었어요.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죠. 수학이 너무 어려워요. 아무리 해도 모르겠어요. 알렉스의 목소리에 체념이 가득했습니다. 책상 위에는 분수 계산 문제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하지만 답란은 모두 비어 있거나 지우개로 문질러진 흔적만 가득했죠. 지난달에 온 선생님도 저를 포기했어요. 그전 선생님도 그 전전 선생님도 다 그랬어요. 아이의 목소리가 더욱 작아졌습니다. 지연은 가슴이 찡해왔어요. 자신도 한때는 모든 사람에게 포기당한 기분을 알고 있었거든요. 지연이 책상 위의 문제를 살펴봤습니다. 4분의 3 더하기 8분의 1은? 고등학교는 물론 대학에서 의학 통계학까지 전공한 그녀에게는
정말 쉬운 문제였어요. 하지만 12살 아이에게는 산 같은 벽이겠죠. 알렉스, 혹시 내가 조금 도와줄까? 지연이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웠어요. 가정부 주제에 주인집 아이를 가르친다는 게 적절할까요? 정말요? 하지만 다른 선생님들도 다 포기했는데 알렉스의 눈에 희미한 기대감이 스쳤습니다. 지연은 아이 옆에 앉았어요. 그리고 연필을 들며 말했습니다. 알렉스, 분수가 뭔지 알아? 잘 모르겠어요. 그럼 이렇게 생각해보자. 네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뭐야? 초콜릿 케이크요. 처음으로 알렉스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어요. 지연이 종이에 동그라미를 그렸습니다. 자, 이게 커다란 초콜릿 케이크야. 그런데 이 케이크를 4조각으로 잘랐어. 동그라미를 4등분으로 나누며 설명했죠. 그 중에 3조각을 먹었다면 그게 바로 4분의 3이야. 전체 4조각 중에서 3조각 말이야. 알렉스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아, 그럼 8분의 1은? 똑똑하네. 그럼 또 다른 케이크가 있어. 이건 8조각으로 잘랐는데 한 조각만 먹은 거야. 지연이 또 다른 동그라미를 그리며 설명했어요. 아이의 얼굴이 점점 밝아지고 있었죠. 이제 이 2 케이크 조각을 합치려면 어떻게 할까? 크기가 다른 조각들을 합치려면. 어떻게 해요? 같은 크기로 만들어야 해. 마치 퍼즐 조각처럼 말이야. 지연은 2 동그라미를 모두 8등분으로 다시 그렸습니다. 4분의 3을 8등분으로 바꾸면 8분의 6이 돼. 왜냐하면 4조각 중 3조각이니까 8조각으로 바꾸면 6조각이 되거든. 알렉스가 집중해서 바라봤어요. 이해하려고 정말 애쓰고 있었죠. 그럼 8분의 6 더하기 8분의 1은? 8분의 7이요. 알렉스가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난생 처음 수학 문제를 푼 거였어요. 지연의 가슴도 따뜻해졌죠. 와, 정말 맞아요? 그럼 네가 직접 푼 거야. 지연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아이의 기쁨이 자신에게도 전해졌어요. 이런 느낌이 그리웠죠. 누군가를 가르치고 그 사람이 이해하는 순간의 기쁨 말이에요. 그럼 이 문제도 풀 수 있을까요? 알렉스가 다른 문제를 가리켰습니다. 3분의 1 더하기 6분의 1. 조금 더 어려운 문제였어요. 물론이지. 아까 배운 방법으로 해보자. 지연은 참을성 있게 다시 설명했습니다. 케이크를 6등분으로 나누고 3분의 1을 6분의 2로 바꾸는 과정을요. 바로 그때 방문이 열렸습니다. 제임스 윌슨과 부인 캐서린이 들어왔어요. 48세의 캐서린 윌슨은 완벽하게 차려입은 상태였죠. 진주 목걸이와 고급 정장이 그녀의 품격을 드러냈습니다. 지연의 심장이 쿵 떨어졌어요. 가정부인 자신이 주인집 아들과 이렇게 가까이 앉아 있다니. 손끝이 차갑게 식었죠. 이게 무슨 일이죠? 캐서린의 목소리가 차갑게 깔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알렉스가 울고 있어서. 지연이 급하게 일어서며 말했어요. 목소리가 떨렸죠. 가정부가 무슨 권리로 우리 아이를 가르치는 겁니까? 캐서린의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계급의식이 뚜렷한 그녀에게 이런 상황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하지만 알렉스가 끼어들었습니다. 엄마, 지연이 저한테 수학을 쉽게 가르쳐줬어요. 처음으로 문제를 풀었다고요. 아이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기쁨이 담겨 있었어요. 제임스 윌슨은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52세의 그는 소프트웨어 회사를 운영하는 성공한 사업가였어요. 하지만 아들의 교육 문제만큼은 항상 골치였죠. 지난 6개월 동안 5명의 가정교사가 모두 포기했으니까요. 그런데 가정부가 단 몇 분 만에 아들을 웃게 만들었다니.
알렉스, 정말로 문제를 풀었다는 거야? 제임스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아빠 봐요. 알렉스가 자신이 푼 문제를 보여줬어요. 4분의 3 더하기 8분의 1은 8분의 7이라고 또박또박 적혀 있었죠. 지연은 서 있기조차 어려웠습니다. 온몸이 떨렸어요. 자존심이 상했죠. 하버드 의대 예과 수석이었던 자신이 이렇게 취급받아야 하나요? 하지만 동시에 현실을 받아들여야 했어요. 자신은 지금 가정부일 뿐이었고 이 집에서 일자리를 잃으면 어머니 치료비와 진호 학비를 감당할 수 없었거든요. 죄송합니다. 선을 넘었네요. 지연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목이 메어왔어요. 안 돼요. 지연이 제일 잘 가르쳐줘요. 알렉스가 지연의 앞을 막아섰습니다. 다른 선생님들은 어려운 말만 했는데 지연이는 케이크로 설명해줬어요. 정말 이해하기 쉬웠다고요. 아이의 순수한 호소에 방안 공기가 미묘하게 바뀌었어요. 제임스와 캐서린이 서로 시선을 교환했죠. 청소를 마저 하겠습니다. 지연이 청소 도구를 들고 방을 나가려 했어요. 뒤에서 알렉스의 실망한 목소리가 들렸죠. 복도에 나온 지연은 벽에 기대어 서서 깊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왜 이렇게 살아야 할까요? 하지만 알렉스가 자신을 바라보던 그 반짝이는 눈빛을 잊을 수 없었어요. 누군가에게 정말로 도움이 되었다는 느낌, 그리워했던 그 감정이었죠. 방 안에서는 제임스와 캐서린이 조용히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그들도 무언가 생각에 잠긴 것 같았어요. 지연은 알지 못했습니다. 이 작은 만남이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시작이 될 거라는 것을요. 이틀이 지났습니다. 지연은 알렉스의 방 앞을 지날 때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그날의 일이 자꾸만 떠올랐죠. 아이가 처음으로 수학 문제를 풀었을 때의 그 밝은 표정 말이에요. 복도 청소를 하던 지연의 귀에 다시 익숙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알렉스의 좌절스러운 한숨 소리였어요. 또 틀렸어. 왜 이렇게 어려워? 지연은 걸음을 멈췄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걸레가 미세하게 떨렸어요. 도와주고 싶었지만 지난번 캐서린의 차가운 시선이 아직도 생생했거든요. 그때 알렉스의 방문이 살짝 열렸어요. 지연? 아이가 고개를 내밀며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눈가가 빨갛게 부어 있었죠. 알렉스, 괜찮아? 지연이 다가가며 물었어요. 아이의 얼굴을 보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지연, 혹시 다시 도와줄 수 있어? 아무도 없을 때 말이야. 알렉스의 목소리가 간절했어요. 지연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아이의 눈에서 자신의 어린 시절을 봤어요. 공부 때문에 울었던 그때를 말이죠. 알겠어. 하지만 아무에게도 말하면 안 돼. 그날부터 지연과 알렉스만의 비밀 수업이 시작되었습니다. 매일 오후 3시 다른 가족들이 바쁠 때를 노려서요. 지연은 청소를 핑계로 알렉스 방에 들어갔죠. 오늘은 뭘 배우고 싶어? 지연이 청소 도구를 한쪽에 두고 알렉스 옆에 앉았어요. 아이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습니다. 분수 곱셈이요. 선생님이 내일까지 숙제해오라고 했는데 책상 위에는 3분의 2 곱하기 4분의 1은? 라는 문제가 적혀 있었어요. 지연은 며칠 동안 알렉스를 관찰하며 중요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아이가 단순한 계산 능력 부족이 아니라 학습 방식의 문제라는 걸 알았어요. 알렉스, 너는 이야기를 좋아하지? 네. 모험소설 정말 좋아해요. 그럼 수학도 이야기로 만들어 보자. 지연이 연필을 들고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옛날 어느 왕국에 보물이 있었어. 그 보물은 3분의 2 크기의 상자에 들어 있었는데 이 상자를 4명의 용감한 기사들이 나눠 가져야 해.
그러면 한 명당 얼마나 가질 수 있을까? 지연이 상자 그림을 그리며 설명했어요. 알렉스의 눈이 반짝였죠. 나누기를 해야 하는 건가요? 맞아. 3분의 2 곱하기 4분의 1은 사실 3분의 1을 4등분하는 거야. 곱셈이지만 나누는 의미도 있어. 지연은 상자를 점점 작게 나누며 보여줬습니다. 알렉스가 완전히 집중하고 있었어요. 며칠 더 지나자 지연은 알렉스의 독특한 학습 패턴을 파악했습니다. 아이는 글자를 거꾸로 읽는 경향이 있었어요. 6을 9로, D를 B로 헷갈리곤 했죠. 알렉스, 혹시 글자가 뒤바뀌어 보일 때가 있어? 지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가끔요. 그래서 수학 문제 읽기가 어려워요. 아이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부끄러워하는 모습이었죠. 지연의 가슴이 찡했습니다. 이 아이는 바보가 아니었어요. 단지 다른 방식으로 세상을 보고 있을 뿐이었죠. 괜찮아. 그럼 우리만의 특별한 방법을 만들어 보자. 지연이 색깔 펜을 꺼냈습니다. 빨간색으로 중요한 숫자를 크게 쓰고 파란색으로 연산 기호를 표시했어요. 이제 숫자들이 춤을 추는 것처럼 보이지? 알렉스가 신기해하며 바라봤습니다. 색깔과 크기로 구분하니 훨씬 이해하기 쉬워 보였어요. 와, 이제 6이 9로 안 보여요. 아이의 목소리에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알렉스가 숙제를 혼자 해오기 시작한 거였죠. 처음에는 반 정도만 맞았지만 점점 정답률이 높아졌습니다. 지연, 오늘 수학 수업에서 선생님이 칭찬해 주셨어요. 알렉스가 방으로 뛰어들어오며 소리쳤어요. 얼굴이 상기되어 있었죠. 정말? 어떤 칭찬을? 문제 푸는 방법이 창의적이라고 하셨어요. 지연도 덩달아 기뻤습니다. 아이의 행복한 모습을 보니 자신의 가슴도 따뜻해졌어요. 수학에 자신감이 생기자 알렉스는 다른 과목도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지연, 과학도 어려워요. 원소 주기율표를 외워야 하는데. 그럼 노래로 만들어 볼까? 지연이 제안했어요. 하버드에서 배운 기억법을 활용한 거였죠. 수소는 H, 헬륨은 히, 춤추는 리튬 리. 멜로디를 붙여 부르니 알렉스가 금세 따라했습니다. 어려운 화학 기호들이 재미있는 노래가 되었어요. 영어 단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지연은 단어마다 재미있는 이야기를 만들어줬어요. 커레이저스는 용감하다는 뜻이야. 커러지에 OUS가 붙은 거지. 용기 있는 사자가 커레이저스하게 외치는 모습을 상상해봐. 2주가 지난 후 드디어 중간고사가 있었습니다. 지연은 알렉스보다 더 긴장했어요. 손바닥에 땀이 났죠. 시험 당일 아침 알렉스가 지연을 찾아왔습니다. 지연, 무서워요. 만약 또 망치면. 괜찮아. 네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알고 있어. 그냥 우리가 연습한 대로만 하면 돼. 지연이 아이의 어깨를 토닥여 주었어요. 마음속으로는 간절히 기도했죠. 3일 후 성적표가 나왔습니다. 알렉스가 집에 돌아오는 소리가 들렸는데 평소와 달리 조용했어요. 지연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알렉스가 계단을 뛰어 올라오는 소리가 들렸어요. 지연, 아이가 방으로 뛰어 들어왔습니다. 손에 성적표를 들고 있었죠. 수학 C, 과학 B-, 영어 C요. 알렉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기쁨의 떨림이었어요. 그날 저녁 윌슨 가족의 저녁 식사 자리는 평소와 달랐습니다. 제임스와 캐서린이 알렉스의 성적표를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이게 정말 네 성적이야? 제임스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지난 학기 모든 과목 F였던 아들이 갑자기 C와 B를 받았으니까요. 네, 정말 제 것이에요. 알렉스가 자랑스럽게 대답했어요. 캐서린이 의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혹시 누가 도와줬니? 이렇게 갑자기 성적이 오를 리 없어. 순간 알렉스가 망설였어요. 지연과의 약속이 떠올랐거든요. 아니요. 혼자 했어요. 아이가 거짓말을 했습니다. 지연을 지키기 위해서였죠. 바로 그때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집사가 들어와 말했어요. 마가렛 블레어 여사께서 오셨습니다. 캐서린의 얼굴이 밝아졌어요. 마가렛은 그녀의 오랜 친구이자 보스턴에서 가장 유명한 엘리트 교육 컨설턴트였거든요. 45세의 마가렛 블레어가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완벽한 정장 차림에 날카로운 눈빛을 가진 여성이었어요. 캐서린, 오랜만이네요. 마가렛, 정말 반가워요. 두 사람이 포옹을 나누었어요. 알렉스 성적이 많이 올랐다고 들었어요. 축하해요. 마가렛이 알렉스를 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가 어딘지 차가워 보였어요. 어떤 가정교사가 가르쳤나요? 제가 아는 선생님인가요? 캐서린이 대답했습니다. 사실 아직 새 선생님을 구하지 못했어요. 알렉스가 혼자 공부했다고 하는데 마가렛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혼자서요? 흥미롭네요. 그 순간 지연이 차를 가져와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거실로 들어서는 순간 마가렛과 눈이 마주쳤어요. 마가렛이 지연을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뭔가를 의심하는 눈빛이었죠. 실례합니다. 지연이 차를 내려놓고 재빨리 물러나려 했어요. 하지만 마가렛의 시선이 따가웠습니다. 복도로 나온 지연은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마가렛의 눈빛에서 뭔가 불길한 기운을 느꼈거든요. 거실에서는 마가렛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캐서린, 혹시 새로 온 직원이 있나요? 방금 그 가정부 말이에요. 지연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죠. 마가렛 블레어가 자신에게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는 것을요. 하지만 지연은 아직 몰랐습니다. 마가렛이 단순한 의심을 넘어서 자신의 과거까지 파헤치려 한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 파헤침이 얼마나 위험한 결과를 가져올지도 말이죠. 복도에서 떨고 있는 지연의 귓가에 알렉스의 환한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순수한 기쁨을 지켜주고 싶었어요. 어떤 일이 있어도 말이죠. 보스턴 시내에 위치한 마가렛 블레어의 사무실은 완벽했습니다. 크리스털 샹들리에가 걸린 천장, 이탈리아산 가죽 소파, 그리고 벽면을 가득 채운 명문 사립학교 졸업장들이 그녀의 성공을 말해주고 있었어요. 마가렛이 커피잔을 들고 창밖을 내려다보았습니다. 45세인 그녀의 얼굴에는 차가운 결심이 서려 있었죠. 블레어 교육 컨설팅이라는 간판 아래 보스턴 최고 부유층 자녀들의 교육을 책임져 온 그녀였습니다. 하버드, 예일, MIT 입학률 98%라는 놀라운 성과를 자랑했어요. 마가렛은 어젯밤 윌슨 가에서 본 그 가정부가 자꾸 신경 쓰였습니다. 뭔가 평범한 가정부와는 다른 느낌이었거든요. 수잔, 내 사무실로 와. 마가렛이 비서를 불렀어요. 수잔은 그녀의 오른팔 같은 존재였죠. 조사 업무에 특히 능숙했습니다. 네, 사장님. 30대 중반의 수잔이 들어왔어요. 항상 완벽하게 정리된 외모에 날카로운 눈빛을 가진 여성이었죠. 윌슨 가의 새 가정부에 대해 조사해봐. 박지연이라는 여자야.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조사할까요? 모든 것. 학력, 경력, 과거사. 특히 왜 가정부 일을 하게 되었는지 알아봐. 이틀 후 수잔이 두꺼운 파일을 들고 마가렛의 사무실에 나타났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흥분이 역력했어요. 사장님, 정말 놀라운 걸 발견했습니다. 마가렛이 커피잔을 내려놓았어요. 직감적으로 중요한 정보라는 걸 알 수 있었죠. 말해봐. 박지연, 29세. 하버드 의대 예과 출신입니다.
그것도 3년 연속 수석이었어요. 마가렛의 눈이 커졌습니다. 하버드 의대 수석이 왜 가정부를? 더 충격적인 게 있어요. 수잔이 신문 스크랩을 꺼냈어요. 3년 전 기사였죠. 하버드 의학연구소 데이터 조작 사건. 박지연 학생 연루 의혹으로 퇴학 처분. 마가렛이 기사 제목을 읽으며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번졌어요. 계속 읽어봐. 수잔이 기사 내용을 요약했습니다. 박지연은 의학연구소에서 인턴으로 일하던 중 중요한 실험 데이터를 조작한 혐의를 받았어요. 연구 책임자가 고발했고 학교 측에서 퇴학 처분을 내렸죠. 법적 처벌은? 증거 부족으로 기소는 되지 않았지만 학계에서는 완전히 매장되었어요. 마가렛의 손가락이 책상을 톡톡 쳤습니다. 계산하는 표정이었죠. 이거야. 이게 바로 내가 찾던 거야. 마가렛이 일어서서 창가로 걸어갔어요. 보스턴의 스카이라인이 한눈에 내려다 보였죠. 연구 조작으로 하버드에서 쫓겨난 전과자가 순진한 아이를 가르치고 있다니. 이보다 완벽한 스캔들이 어디 있겠어? 수잔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그런데 사장님,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 거죠? 마가렛의 얼굴이 차갑게 굳었습니다. 윌슨 가족은 내 가장 중요한 고객이야. 그들의 아들 교육을 내가 맡아야 하는데 어디서 굴러온 가정부가 끼어들고 있어. 마가렛의 진짜 속마음이 드러났습니다. 알렉스의 갑작스런 성적 향상이 자신의 사업에 치명적인 타격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였어요. 만약 가정부가 명문 교육 컨설턴트보다 아이를 잘 가르칠 수 있다는 소문이 퍼지면 어떻게 될까? 내 20년 경력이 물거품이 되는 거야. 마가렛이 주먹을 쥐었어요. 그녀의 블레어 교육 컨설팅은 연간 수백만 달러를 벌어들이는 사업이었거든요. 더 조사해봐. 박지연의 가족사, 현재 경제 상황까지 모두 알아내. 알겠습니다. 수잔이 나가자 마가렛은 휴대폰을 들었어요. 제임스에게 전화를 걸었죠. 제임스? 나야 마가렛. 오늘 저녁에 만날 수 있어? 알렉스에 관해서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 전화 너머로 제임스의 놀라는 목소리가 들렸어요. 무슨 일이야? 알렉스가 뭔가 문제라도. 전화로는 말하기 어려워. 집으로 갈게. 캐서린도 함께 있어야 해. 마가렛이 전화를 끊고 거울을 봤습니다. 완벽하게 정돈된 외모, 차가운 미소. 오늘 밤이 결정적인 순간이 될 거라는 확신이 섰어요. 그날 저녁 7시 마가렛이 윌슨 저택에 도착했습니다. 손에는 두꺼운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어요. 거실에는 제임스와 캐서린이 기다리고 있었죠. 두 사람의 얼굴에 걱정이 역력했습니다. 마가렛, 도대체 무슨 일이야? 캐서린이 다급하게 물었어요. 앉으세요. 충격적인 이야기를 해야 해요. 마가렛이 소파에 앉으며 서류를 테이블 위에 펼쳤습니다. 여러분의 가정부 박지연에 대해서 아세요? 제임스가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지연이? 성실한 직원이야. 무슨 문제라도 있나? 성실한 직원이요? 마가렛이 비웃듯 말했어요. 이 여자는 하버드에서 연구 조작으로 쫓겨난 전과자예요. 거실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캐서린의 얼굴이 창백해졌죠. 뭐라고? 여기 증거가 다 있어요. 마가렛이 신문 기사와 대학 공식 문서들을 보여줬어요. 제임스가 서류를 들여다봤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박지연, 하버드 의대 예과 수석, 연구 데이터 조작 혐의, 퇴학 처분, 말도 안 돼. 캐서린이 소리쳤어요. 우리 집에서 일하는 가정부가 하버드 출신이라고? 그것도 전과자라고? 더 심각한 건 이 여자가 알렉스를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마가렛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전과자를 우리 아이 곁에 둘 수는 없어요. 제임스는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최근 알렉스의 놀라운 변화가 지연 때문이었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이런 과거가 있다니. 제임스, 당장 해고해야 해. 캐서린이 결연하게 말했어요. 연구 조작범이 우리 아들을 가르쳤다는 게 외부에 알려지면 어떻게 될지 생각해봐. 하지만 알렉스 성적이 그게 문제예요. 마가렛이 끼어들었어요. 혹시 그 성적 향상도 부정한 방법 때문 아닐까요? 연구 조작을 했던 사람이니까. 바로 그때 계단 위에서 작은 그림자가 움직였습니다. 알렉스였어요. 아이가 난간 사이로 아래층을 내려다보고 있었죠. 지연이 전과자라고? 알렉스의 입술이 떨렸어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죠. 지연이가 나한테 거짓말을 했다고? 아이의 눈에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습니다. 내일 아침에 당장 해고시키겠어. 제임스가 무거운 목소리로 결정을 내렸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죠. 현명한 판단이에요. 마가렛이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알렉스 교육은 제가 직접 맡을게요.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어요. 캐서린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고마워, 마가렛. 네가 아니었다면 큰일 날 뻔했어. 그 순간 지연은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거실의 대화가 들리지 않았죠. 내일 아침에 닥칠 충격을 전혀 예상하지 못한 채로요. 휴대폰에 진우에게서 온 문자가 떠 있었어요. 누나, 다음 학기 등록금 준비 어때? 걱정돼서 잠이 안 와. 지연은 핸드폰을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머니 치료비, 진우 학비. 이 일을 잃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지만 아직 몰랐어요. 내일이면 모든 게 끝날 거라는 것을요. 마가렛이 윌슨 저택을 떠나며 휴대폰으로 수잔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완벽해. 내일이면 박지연은 이 집에서 영원히 사라질 거야. 축하드려요, 사장님. 이제 윌슨과 아이 교육은 내가 독점하게 됐어. 다른 부유층 가정들에게도 이 사건을 알려. 가정부가 아이를 가르치는 것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거지. 마가렛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번졌어요. 하지만 그녀는 아직 몰랐습니다. 이 승리가 얼마나 짧을지,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큰 적을 만들게 될지를요. 윌슨 저택 2층에서는 알렉스가 자신의 방으로 돌아가며 혼란스러워하고 있었습니다. 지연에 대한 믿음과 어른들의 말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었어요. 폭풍 전야의 고요함이었죠. 다음 날 아침 8시, 지연은 평소와 같이 윌슨 저택에 출근했습니다. 청소 도구를 정리하며 오늘도 알렉스와의 수업을 생각하고 있었어요. 아이가 어제 풀지 못한 방정식 문제를 어떻게 설명해 줄지 고민하고 있었죠. 그런데 제임스가 심각한 표정으로 다가왔습니다. 평소의 부드러운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지연 씨, 잠깐 이야기 좀 합시다. 지연의 가슴이 쿵 떨어졌습니다. 제임스의 목소리가 너무 차갑게 들렸거든요. 제임스의 서재로 따라간 지연은 탁자 위에 놓인 서류들을 봤어요. 자신의 하버드 시절 사진과 신문 기사들이 펼쳐져 있었죠. 이게 무엇인지 아시겠죠? 제임스가 서류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지연의 얼굴이 순간 하얗게 질렸어요. 손끝이 차갑게 식었죠. 제임스 씨, 왜 말하지 않았습니까? 당신이 하버드에서 쫓겨났다는 것을. 제임스의 목소리에 실망감이 묻어났습니다. 연구 조작으로 퇴학당한 사람이 우리 아들을 가르쳤다니. 지연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목구멍이 막힌 것 같았죠. 오늘부로 해고입니다. 당장 나가주세요. 제임스의 선언이 지연의 귓가를 때렸습니다. 머리가 하얗게 변했어요. 어머니 치료비, 진호학비, 모든 게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죠. 제임스 씨, 제발 한 번만 설명할 기회를. 설명할 게 뭐가 있습니까? 증거가 다 여기 있는데요.
제임스가 서류를 탁 치며 말했어요. 지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저는 정말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3년 전 그 악몽 같은 기억이 다시 떠올랐죠. 바로 그때 서재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알렉스가 뛰어들어왔어요. 아이의 얼굴은 눈물로 범벅이 되어 있었죠. 아빠, 지연을 내보내면 안 돼요. 알렉스가 제임스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알렉스, 어른 이야기에 끼어들면 안 된다. 아니에요. 지연은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아이의 목소리가 울먹였어요. 지연을 바라보는 알렉스의 눈에는 여전히 믿음이 남아 있었죠. 지연, 정말이야? 정말 나쁜 일을 했어? 알렉스가 지연을 똑바로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그 순수한 눈빛에 지연의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지연은 무릎을 꿇고 알렉스와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아이를 안심시켜야 했어요. 알렉스, 이야기를 들어줄래? 아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제임스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죠. 3년 전 난 하버드 의대에서 공부하고 있었어. 의학연구소에서 인턴으로 일하면서 말이야. 지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연구실 책임자가 아주 나쁜 일을 하는 걸 봤어. 무슨 나쁜 일이요? 알렉스가 궁금해했어요. 환자들을 위한 약을 만들기 위한 실험이었는데 그 사람이 결과를 거짓으로 바꿨어. 약이 효과가 없는데도 효과가 있다고 거짓말을 한 거야. 제임스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그럼 환자들이 아픈데도 나을 수 없잖아요. 알렉스가 붕괴하며 말했어요. 맞아. 그래서 선생님이 잘못하고 있다고 말했어. 하지만 지연의 목소리가 더욱 떨렸어요. 그 선생님이 오히려 내가 거짓말을 했다고 말했어. 나를 나쁜 사람으로 만들어버린 거야. 그런 건 거짓말이잖아요. 알렉스가 소리쳤습니다. 아이의 순수한 정의감이 폭발한 거였어요. 지연 씨, 제임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그럼 왜 학교에서 믿어주지 않았습니까? 그 선생님이 더 높은 사람이었거든요. 그리고 증거를 모두 없애버렸어요. 지연이 고개를 떨구며 말했습니다. 아무도 어린 학생인 내 말을 믿어주지 않았어. 오히려 내가 선생님을 모함했다고 생각했죠. 방안이 조용해졌어요. 제임스의 얼굴에 혼란이 스쳤습니다. 그럼 왜 변호사를 구하지 않았어요? 제임스가 물었어요. 돈이 없었어요.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아프셨거든요. 동생 진호도 대학 들어갈 나이였고 지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변호사를 구할 돈도 없었고 가족을 돌볼 시간도 없었어요. 그냥 모든 걸 포기할 수밖에 없었죠. 알렉스가 지연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지연은 잘못하지 않았어요. 그럼 왜 가정부가 되었어요? 제임스가 계속 물었어요. 지연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의사가 될 수는 없어도 누군가를 도울 수는 있다고 생각했어요. 도와준다고요? 네. 알렉스처럼 공부 때문에 힘들어하는 아이들을요. 지연이 알렉스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알렉스가 수학 문제를 풀었을 때 그렇게 기뻐하는 모습을 보니 다시 살아있다는 기분이 들었어요. 그때 캐서린이 서재로 들어왔어요. 어젯밤 마가렛의 말에 완전히 화가 나 있던 그녀였죠. 아직도 이 사람과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지만 알렉스가 어머니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엄마, 지연은 나쁜 사람이 아니야. 좋은 일을 하려다가 억울하게 당한 거라고. 캐서린이 당황했어요. 평소 조용한 알렉스가 이렇게 큰 소리를 내는 것을 본 적이 없었거든요. 엄마, 지연이 없으면 나는 다시 바보가 될 거예요. 알렉스의 말에 캐서린의 마음이 흔들렸어요. 지연이 나한테 수학은 어려운 게 아니라 재미있는 거라고 알려줬어요.
그리고 내가 똑똑하다고 말해줬어요. 아이의 목소리에 진심이 가득했어요. 다른 선생님들은 나를 문제아라고 했는데 지연만은 내가 특별하다고 했어요. 캐서린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습니다. 제임스가 지연을 다시 바라봤어요. 이번에는 다른 시선이었죠. 지연 씨, 정말로 연구 조작을 하지 않았습니까? 맹세합니다. 제가 한 일은 환자들을 위해 진실을 말한 것 뿐이에요. 지연의 목소리에 진정성이 묻어났습니다. 그리고 알렉스를 가르친 것도 정말로 아이를 돕고 싶어서였어요.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제임스는 지난 몇 주간 알렉스의 변화를 떠올렸어요. 아이가 얼마나 밝아졌는지, 공부를 얼마나 좋아하게 되었는지를요. 엄마, 아빠, 제발 지연을 내보내지 마세요. 알렉스가 두 손을 모으며 간절히 부탁했어요. 지연이 없으면 정말로 공부 못하는 바보가 될 거예요. 캐서린이 알렉스를 안아주었어요. 아들의 마음을 이제야 이해할 수 있었죠. 알렉스, 엄마가 미안해. 제임스도 지연 앞에 다가왔습니다. 지연 씨, 제가 성급했습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지도 않고 정말로 알렉스를 계속 가르쳐 주시겠습니까? 제임스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물론이에요. 알렉스는 정말 똑똑한 아이예요. 단지 다른 방법으로 배우는 것뿐이죠. 지연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안도감이었어요. 그럼 계속 우리 집에서 일해주세요. 하지만 이제는 가정부가 아니라 제임스가 잠시 말을 멈췄다가 계속했어요. 알렉스의 정식 개인 교사로요. 지연의 눈에서 기쁨의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알렉스가 지연을 꽉 안았어요. 지연, 정말 고마워. 하지만 지연은 아직 몰랐습니다. 마가렛 블레어가 이렇게 쉽게 포기할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요. 더 큰 폭풍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말이죠. 일주일 후 제임스는 지연을 자신의 서재로 불렀습니다. 이번에는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어요. 따뜻한 커피 한 잔과 함께 정식 계약서가 준비되어 있었죠. 지연 씨, 이제 정말로 알렉스의 개인 교사가 되어주세요. 제임스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지연의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급여는 월 5,000달러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알렉스 교육을 위한 교재비, 활동비도 별도로 지원하고요. 지연은 믿을 수 없었어요. 가정부 월급의 5배가 넘는 금액이었거든요. 이제 어머니 치료비와 진호 학비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았죠.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지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지연은 알렉스를 위한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숙제를 도와주는 수준이 아니라 아이의 잠재력을 최대한 끌어내는 맞춤 교육이었어요. 알렉스의 방은 이제 작은 교실이 되었습니다. 화이트보드, 다양한 교육 자료, 실험 도구들로 가득했죠. 오늘은 분수를 소수로 바꾸는 걸 배워볼까? 지연이 화이트보드 앞에 서며 말했어요. 4분의 1을 소수로 바꾸려면 0.25요. 알렉스가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모습이었어요. 한편 마가렛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분노에 떨고 있었습니다. 윌슨 가족이 지연을 해고하지 않았다는 소식을 들었거든요. 말도 안 돼. 연구 조작범을 왜 계속 고용하는 거야? 마가렛이 책상을 주먹으로 내리쳤어요. 20년간 쌓아온 자존심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죠. 사장님, 어떻게 할까요? 수잔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포기할 생각 없어. 더 확실한 방법을 찾아야 해. 마가렛의 눈에 차가운 결심이 서렸습니다. 박지연이라는 여자를 완전히 매장시킬 방법을 찾아봐. 3주 후 알렉스에게 특별한 기회가 왔습니다. 보스턴 지역 중학생 과학 경시 대회였죠. 지연, 나 정말 할 수 있을까? 알렉스가 불안해하며 물었어요. 물론이야.
너는 이미 충분히 준비됐어. 지연이 격려하며 말했습니다. 지난 몇 주간 알렉스는 놀라운 발전을 보여줬거든요. 기억해. 과학은 우리 주변의 신비로운 이야기들을 푸는 거야. 너는 그 이야기의 탐정이 되는 거지. 지연의 말에 알렉스의 얼굴이 밝아졌어요. 경시대회 당일 보스턴 컨벤션 센터는 학생들과 학부모들로 가득했습니다. 지연은 알렉스보다 더 긴장하고 있었어요. 지연, 떨지 마. 내가 잘할게. 오히려 알렉스가 지연을 위로해 주었습니다. 아이가 이렇게 의젓해진 모습을 보니 지연의 가슴이 뿌듯했어요. 시험장에 들어가기 전 알렉스가 지연을 꼭 안았습니다. 지연이 가르쳐준 대로 할게. 과학은 재미있는 이야기라고 했잖아. 2시간 후 결과 발표 시간이 되었습니다. 제임스와 캐서린도 와서 함께 기다리고 있었어요. 보스턴 지역 중학생 과학 경시대회 1등, 알렉스 윌슨. 사회자의 발표에 윌슨 가족 모두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알렉스가 무대로 뛰어 올라가며 환하게 웃었죠. 지연의 눈에서 기쁨의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몇 달 전까지만 해도 공부를 포기했던 아이가 이제는 지역 최고가 되었으니까요. 다음 날 지역 신문에 큰 기사가 실렸습니다. 성적 부진하에서 과학영재로 알렉스 윌슨의 놀라운 변신. 기사에는 알렉스의 사연과 함께 지연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어요. 개인교사 박지연 씨의 혁신적 교육법이 주목받고 있다. 윌슨 저택으로는 축하 전화가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다른 전화들도 걸려왔어요. 윌슨 씨, 혹시 알렉스 선생님을 우리 아이도 가르쳐 주실 수 있을까요? 보스턴 부유층 가정들에서 연락이 쏟아졌습니다. 모두 지연에게 과외를 부탁하고 싶어 했어요. 시간당 $200도 괜찮습니다. 우리는 $300까지 드릴 수 있어요. 점점 높아지는 과외비 제안에 제임스도 놀랐습니다. 지연 씨, 어떻게 하시겠어요? 다른 아이들도 가르치고 싶으세요? 제임스가 물었어요. 지연은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기회였지만 알렉스에게 소홀해질 수도 있었거든요. 알렉스, 너는 어떻게 생각해? 지연이 아이에게 물었어요. 지연이 다른 아이들도 도와주면 좋겠어. 나처럼 공부 때문에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많거든. 알렉스의 순수한 대답에 지연이 결정을 내렸습니다. 주말에만 다른 아이들을 가르치겠어요. 알렉스가 1순위니까. 마가렛의 사무실로는 취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블레어 교육 컨설팅이요? 죄송하지만 계약을 취소하려고 합니다. 박지연 선생님께 아이를 맡기기로 했거든요. 한 통화가 끝나자마자 또 다른 취소 전화가 걸려왔어요. 이번 달 매출이 30% 감소했습니다. 수잔이 보고했어요. 마가렛의 얼굴이 일그러졌죠. 박지연이라는 여자 때문에 내 20년 사업이 무너지고 있어. 사장님, 이제 어떻게 하시겠어요? 수잔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더 강력한 방법이 필요해. 마가렛이 서랍에서 두꺼운 파일을 꺼냈습니다. 박지연의 하버드 시절을 더 깊이 파헤쳐봐. 연구 조작 사건만으론 부족해. 어떤 걸 찾아야 할까요? 뭐든지. 그 여자를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는 더 큰 스캔들을 찾아봐. 마가렛의 눈에 아기가 번뜩였어요. 지연은 성공하고 있었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안했습니다. 너무 빨리 유명해지는 것이 오히려 위험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어느 날 밤 알렉스가 지연을 찾아왔어요. 지연, 요즘 왜 걱정스러워 보여? 아니야. 그냥 좋은 일이 계속 일어나서 믿어지지 않을 뿐이야. 지연이 억지로 웃으며 말했어요. 지연이 최고야. 아무 걱정하지 마. 알렉스의 순진한 위로에 지연은 미소를 지었지만 가슴속 불안은 사라지지 않았어요.
그때 진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누나, 장학금 받았어. MIT에서 성적 우수 장학금을. 진호의 기쁜 목소리에 지연의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정말? 진호야, 축하해. 누나 덕분이야. 누나가 학비 걱정 안 하게 해줘서 공부에 집중할 수 있었어. 그리고 엄마 건강도 많이 좋아지셨어. 병원비 걱정이 없어지니까 스트레스가 줄어든 것 같아. 지연은 정말 기뻤습니다. 자신의 노력이 가족 모두에게 도움이 되고 있다는 걸 느꼈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책임감도 더 무거워졌어요. 이제 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의지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날 밤 지연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3년 전 모든 것을 잃었을 때는 절망뿐이었는데 이제는 새로운 희망이 생겼어요. 하지만 최근 일들이 너무 잘 풀리고 있어서 오히려 불안했습니다. 3년 전의 경험이 그녀에게 가르쳐 준 것이 있었거든요. 인생이 너무 순조로울 때일수록 예상치 못한 시련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을요. 특히 어젯밤 윌슨 저택에서 마가렛이 자신을 바라보던 그 차가운 시선이 자꾸 떠올랐어요. 뭔가 좋지 않은 감정이 담겨 있었거든요. 너무 예민한 건가? 지연이 중얼거렸어요. 하지만 직감이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조심해야 한다고요.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알렉스라는 든든한 지지자가 있었고 제임스 가족의 신뢰도 있었어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이번에는 잘 해낼 거야. 지연이 작게 중얼거렸어요. 조심스럽지만 희망에 찬 목소리였죠. 일주일 후 마가렛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전화를 걸고 있었습니다. 상대는 하버드 의학연구소의 전직 직원이었어요. 닥터 리처드슨, 오랜만입니다. 마가렛의 목소리가 달콤하게 흘러나왔어요. 3년 전 박지연 사건 기억하시죠? 사실 그 사건에 대해 새로운 증언이 필요합니다. 전화 너머로 머뭇거리는 소리가 들렸죠. 제가 당시 연구소 운영비 지원을 해드릴 수 있거든요. 연간 10만 달러 정도요. 마가렛이 미끼를 던졌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워하는 전직 연구원에게는 거부하기 어려운 제안이었어요. 이틀 후 닥터 리처드슨이 마가렛의 사무실에 나타났습니다. 50대 중반의 그는 실직 후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이었어요. 무엇을 해야 하죠? 그가 주눅든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간단합니다. 박지연이 실제로 데이터를 조작하는 걸 목격했다는 진술서에 서명하시면 돼요. 마가렛이 미리 준비한 서류를 내밀었어요. 하지만 저는 그런 걸 본 적이. 닥터, 연구소 운영비가 급하시죠? 그리고 따님 대학 등록금도 걱정이실 테고요. 마가렛의 협박에 가까운 설득에 리처드슨이 결국 펜을 들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서명했어요. 마가렛은 보스턴의 유력 언론사에 익명으로 제보했습니다. 하버드 출신 가정교사의 충격적인 과거, 연구조작 전과자가 부유층 자녀 교육. 다음 날 아침 지역 신문 일면에 대서특필로 기사가 실렸어요. 지연의 사진과 함께 자극적인 제목이 눈에 들어왔죠. 지연이 아침에 신문을 받아보고 경악했습니다. 손이 덜덜 떨렸어요. 이럴 수가. 기사에는 닥터 리처드슨의 증언이 인용되어 있었습니다. 박지연은 실제로 실험 데이터를 조작했다. 나는 그것을 직접 목격했다. 점심시간 지연이 알렉스를 만나러 학교에 갔을 때였습니다. 교장 선생님이 심각한 표정으로 나타났어요. 박지연 씨, 죄송하지만 학교 출입을 금지해야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지연이 당황하며 물었어요. 학부모들이 항의했습니다. 아이들 안전을 위해서라고요. 교장의 말에 지연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죄송합니다. 이미 결정된 사항입니다. 그 순간 알렉스가 교실에서 뛰어나왔어요. 지연,
아이가 지연을 보자마자 달려왔습니다. 지연, 왜 학교에 못 와? 선생님이 앞으로 못 온다고 했는데. 알렉스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알렉스, 잠시 못 볼 것 같아. 지연이 아이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눈물을 참기가 힘들었어요. 왜? 무슨 일이야? 어른들 사정이 복잡해졌어. 지연이 애써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하지만 알렉스, 너는 이제 혼자서도 충분히 잘할 수 있어. 안 돼. 지연 없이는 못해. 알렉스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같은 날 오후 제임스의 회사에도 압박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사회 회의실에서 긴급 회의가 열렸어요. 제임스,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겁니까? 한 이사가 신문을 흔들며 말했습니다. 우리 회사 CEO의 가정교사가 연구 조작범이라니 언론에서 뭐라고 하겠습니까? 주가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다른 이사가 덧붙였어요. 제임스는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회사의 명성과 지연에 대한 신뢰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었어요. 그날 저녁 윌슨과의 저녁 식사는 무거웠습니다. 캐서린이 신문을 식탁에 던지며 말했어요. 이제 됐어? 내가 뭐라고 했어? 캐서린, 아직 사실인지 확인되지 않았어. 제임스가 말했지만 목소리에 확신이 없었어요. 확인되지 않았다고? 증인까지 나왔는데? 캐서린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지연을 당장 해고해야 해. 알렉스가 갑자기 일어나며 소리쳤어요. 엄마, 지연은 나쁜 사람이 아니야. 알렉스, 어른 이야기에 끼어들면 안 돼. 엄마가 틀렸어. 지연은 정말 좋은 사람이라고. 지연의 휴대폰에는 취소 전화가 쏟아졌습니다. 박 선생님, 죄송하지만 과외를 중단하겠습니다. 아이 안전이 우선이라서요. 언론에 나온 기사를 보니 한 통화가 끝나자마자 또 다른 취소 전화가 걸려왔어요. 지연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죠. 하루 만에 모든 학생이 떠났습니다. 월 수입이 완전히 사라진 거였어요. 그날 밤 지연은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잔고는 고작 $1200. 다음 달 어머니 병원비와 진호 생활비를 감당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했어요. 진호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누나, 인터넷에 누나 기사가 떠 있어. 정말 괜찮아? 지연은 답장을 보낼 수가 없었어요.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어머니에게서도 전화가 왔습니다. 지연아, 무슨 일이야? 이웃 사람들이 이상한 얘기를 하는데. 엄마, 걱정하지 마세요. 괜찮아요. 지연이 거짓말을 했습니다. 마가렛은 만족스러운 미소로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지연에 대한 부정적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었어요. 완벽해. 이번에는 정말로 끝이야. 수잔이 보고했습니다. 박지연의 모든 과외가 취소되었고 윌슨가에서도 해고 압박이 거세집니다. 좋아. 이제 윌슨가 아이 교육은 내가 다시 맡게 될 거야. 마가렛이 승리를 확신하며 말했어요. 일주일이 지나자 알렉스에게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다시 숙제를 하지 않기 시작했어요. 알렉스, 왜 숙제를 안 했니? 담임 선생님이 물었습니다. 모르겠어요. 하기 싫어요. 알렉스의 목소리가 풀이 죽어 있었어요. 수학 시험에서는 다시 낙제점을 받았습니다. 예전의 F학점으로 돌아간 거였죠. 제임스와 캐서린은 심각하게 걱정하기 시작했어요. 지연은 제임스에게 마지막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제임스 씨,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지연 씨, 제임스의 목소리가 괴로웠어요. 저는 정말로 그런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제발 믿어주세요. 지연 씨, 죄송합니다. 회사 상황도 있고. 제임스가 전화를 끊었습니다. 지연의 마지막 희망이 사라진 순간이었어요. 지연은 자신의 아파트에서 무릎을 안고 앉아 있었습니다. 3년 전처럼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어요.
왜 또 이런 일이?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포기할 수 없었어요. 알렉스라는 소중한 아이가 있었거든요. 다음 날 지연이 마트에 갔을 때 사람들의 시선이 따가웠어요. 수군거리는 소리도 들렸죠. 저 사람 신문에 나온 그 사람 아냐? 연구 조작한 그 교사? 아이들 가르치는 사람이 그런 일을 했다니. 지연은 급하게 마트를 나왔습니다. 사회적으로 완전히 매장당한 기분이었어요. 그날 밤 지연은 알렉스가 준 편지를 다시 읽었습니다. 아이가 과학경시대회에서 상을 받은 후 써준 편지였어요. 지연 선생님, 선생님이 없었다면 저는 바보로 남았을 거예요. 선생님은 제 영웅입니다. 지연의 가슴에 다시 희망이 타올랐어요. 알렉스를 위해서라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이번에는 내가 진실을 밝혀낼 거야. 지연이 결연하게 다짐했습니다. 절망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의지가 남아 있었어요. 하지만 어떻게 진실을 증명할 수 있을까요? 모든 증거가 자신에게 불리하게 조작된 상황에서 말이에요. 일주일이 지난 어느 날 저녁, 제임스는 서재에서 알렉스의 성적표를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모든 과목이 다시 F로 떨어져 있었어요. 지연이 떠난 후 겨우 일주일 만에 일어난 변화였죠. 이상해. 제임스가 중얼거렸어요. 만약 지연이 정말로 부정한 방법을 썼다면 아이가 이렇게 급격히 성적이 떨어질 이유가 없었거든요. 캐서린이 서재로 들어왔습니다. 알렉스가 또 울고 있어요. 지연을 찾는다고. 캐서린, 혹시 우리가 잘못 판단한 건 아닐까? 제임스의 말에 캐서린이 놀랐어요. 무슨 소리예요? 증거도 다 있잖아요. 하지만 알렉스의 변화를 봐. 지연이 정말 나쁜 사람이었다면. 제임스가 말꼬리를 흐렸습니다. 그때 알렉스가 서재로 뛰어들어왔어요. 아이의 얼굴은 눈물범벅이었죠. 아빠, 지연을 다시 불러와줘요. 알렉스, 지연 없으면 나 정말 바보가 될 거야. 알렉스가 아버지에게 매달렸습니다. 지연은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절대 아니라고요. 아이의 절실한 호소에 제임스의 마음이 흔들렸어요. 12살 아이가 이렇게까지 누군가를 믿는다는 것이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날 밤 제임스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지연의 진실한 눈빛이 자꾸 떠올랐어요. 그리고 알렉스가 변화하는 모습도 말이죠. 새벽 5시 제임스는 결심했습니다. 직접 확인해보자. 그는 휴대폰을 들고 사립탐정회사에 전화를 걸었어요. 잭슨 탐정사무소입니다. 제임스 윌슨입니다. 급한 조사를 의뢰하고 싶은데요. 제임스의 목소리에 결연함이 묻어났습니다. 다음 날 오후 베테랑 사립탐정 마이클 잭슨이 윌슨 저택을 찾았습니다. 50대 초반의 그는 20년간 수많은 사건을 해결한 경험이 있었어요. 윌슨 씨, 구체적으로 무엇을 조사하길 원하시나요? 3년 전 하버드 의학연구소 사건입니다. 박지연이라는 학생과 관련된. 제임스가 사건의 전말을 설명했어요. 흥미롭네요. 그럼 처음부터 다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잭슨이 메모를 하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3년이 지난 사건이라 쉽지 않을 겁니다. 돈은 문제 없습니다. 진실만 밝혀주세요. 같은 시각 MIT에서 컴퓨터공학을 전공하는 진호는 누나의 억울한 상황을 참을 수 없었어요. 누나가 그런 일을 할 리 없어. 내가 직접 증명해야겠어. 진호는 자신의 해킹 실력을 활용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물론 불법이었지만 누나의 명예를 위해서라면 감수할 수 있었어요. 하버드 의학연구소 서버. 아직 백업 데이터가 남아있을 거야. 진호가 키보드를 두드리기 시작했어요. 밤새 작업할 각오였습니다. 이틀 후 잭슨 탐정이 중요한 단서를 발견했습니다.
당시 연구소에서 일했던 청소부와의 인터뷰에서였어요. 그날 밤 늦게 누군가 연구실에서 서류를 태우는 걸 봤어요. 60대 청소부 할머니가 증언했습니다. 박지연 학생이 아니었어요. 나이 든 남자분이었죠. 연구실 책임자 같아 보였어요. 잭슨의 눈이 번뜩였어요. 혹시 그때 태운 서류가 뭔지 아세요? 정확히는 모르지만 컴퓨터 출력물 같았어요. 아주 많았어요. 한편 진호는 마침내 하버드 의학연구소의 백업 서버에 접근했습니다. 있다. 진호가 흥분하며 소리쳤어요. 3년 전 삭제된 파일들의 복구본을 찾은 거였죠. 데이터를 분석해보니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실제 데이터 조작은 연구소 책임자인 닥터 헤이든이 한 것이었어요. 누나가 이걸 발견했구나. 그래서 누나를 제거하려고. 진호의 손이 떨렸습니다. 누나가 얼마나 억울했을지 상상이 갔거든요. 잭슨 탐정은 닥터 헤이든을 직접 찾아갔습니다. 현재 다른 연구소에서 일하고 있던 그는 탐정의 방문에 당황했어요. 무슨 일로 오셨나요? 3년 전 박지연 학생 사건에 대해 묻고 싶습니다. 헤이든의 얼굴이 순간 굳었어요. 그 일은 이미 끝난 일인데요. 정말 그 학생이 데이터를 조작했나요? 잭슨의 날카로운 질문에 헤이든이 머뭇거렸습니다. 물론입니다. 증거도 있었고,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 확신이 없었어요. 잭슨은 닥터 리처드슨도 다시 찾아갔습니다. 최근 거짓 증언을 한 그 사람 말이에요. 리처드슨 박사,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무슨 말씀인지. 마가렛 블레어로부터 돈을 받으셨죠? 잭슨이 은행 거래 내역을 보여주자 리처드슨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건 박지연이 데이터를 조작하는 걸 본 적 없으시죠? 저는 리처드슨이 더 이상 거짓말을 할 수 없었어요. 잭슨은 진호가 발견한 데이터와 자신의 조사 결과를 종합했습니다. 진실이 명확해졌어요. 닥터 헤이든이 연구 데이터를 조작했고 지연이 이를 발견했습니다. 헤이든은 자신의 범죄를 숨기기 위해 지연에게 누명을 씌웠어요. 그리고 3년 후 마가렛이 사업을 위해 거짓 증인까지 매수한 것이었죠. 이제 모든 퍼즐이 맞춰졌어. 잭슨이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잭슨이 윌슨 저택을 다시 찾았을 때는 결정적인 증거들을 모두 들고 있었어요. 윌슨 씨,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말씀해 주세요. 제임스가 긴장하며 들었어요. 박지연은 무죄입니다. 오히려 정의를 위해 싸우다가 누명을 쓴 거였어요. 잭슨이 모든 증거를 제시하며 설명했습니다. 제임스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어요.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저질렀는지 깨달았거든요. 캐서린도 함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증거가 너무나 명확해서 부정할 수 없었어요. 그럼 우리가 지연을 잘못 대했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마가렛이 우리를 이용한 거예요. 제임스가 분노하며 말했습니다. 당장 지연에게 사과해야 해요. 캐서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죄책감이 밀려왔거든요. 알렉스에게 진실을 알려주자 아이가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내가 맞았어. 지연이 나쁜 사람이 아니라고 했잖아. 알렉스, 네가 끝까지 믿어줘서 고마워. 제임스가 아들을 안아주었어요. 이제 지연을 다시 만날 수 있어? 물론이지. 그리고 이번에는 제대로 사과할 거야. 제임스는 마가렛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마가렛, 당신이 한 일을 모두 알았어. 무슨 소리예요? 마가렛이 당황하며 물었어요. 거짓 증인 매수, 증거 조작. 모든 걸 다 알고 있어. 제임스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당신을 법적으로 처벌할 거야. 전화 너머로 마가렛의 당황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모든 증거가 준비되었습니다.
이제 지연의 명예를 회복시킬 차례였어요. 제임스는 변호사와 언론사에 연락을 취했습니다. 진실을 세상에 알릴 준비를 시작한 거였죠. 지연 씨, 이번에는 우리가 당신을 지켜드리겠습니다. 제임스가 혼잣말로 다짐했어요. 이제 모든 것을 바로잡을 시간이었습니다. 진호도 MIT에서 누나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누나, 곧 모든 게 해결될 거야. 내가 증거를 찾았어. 지연은 아직 이 모든 일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곧 놀라운 반전이 시작될 거였어요. 일주일 후 하버드 대학교 조사위원회 회의실은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잭슨 탐정이 제출한 결정적 증거들이 테이블 위에 펼쳐져 있었어요. 이 모든 자료를 검토한 결과 조사위원장이 무거운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습니다. 박지연 학생에게 씌워진 혐의는 완전히 누명이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3년간 지속된 거짓이 마침내 밝혀진 순간이었죠. 진짜 범인은 당시 연구소 책임자였던 닥터 제이슨 헤이든이었습니다. 위원장이 헤이든의 범죄 증거를 하나씩 제시했어요. 같은 날 오후 FBI 요원들이 헤이든의 현재 직장을 찾았습니다. 연구 데이터 조작 및 증거 인멸 혐의였어요. 닥터 제이슨 헤이든 체포합니다. 요원이 수갑을 채우며 말했습니다. 헤이든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이제 와서 무슨 3년 전 조작한 데이터, 모든 증거가 복구되었습니다. 헤이든은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어요. 3년간 숨겨온 진실이 드러난 거였죠. 주변 동료들이 충격에 빠진 표정으로 바라봤습니다. 한편 마가렛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변호사와 긴급 회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상황이 심각하게 돌아가고 있었거든요. 블레어 여사, 뇌물 공여 혐의가 확실합니다. 변호사가 심각하게 말했어요. 리처드슨이 모든 걸 자백했어요. 은행 계좌 추적 결과도 나왔고요. 마가렛의 손이 떨렸습니다. 20년간 쌓아온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어요. 어떻게 하면 되죠? 법정에서 싸워봐야겠지만 증거가 너무 명확해서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음 날 아침 모든 언론이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충격. 박지연 연구 조작범이 아닌 내부 고발자였다. 명문 교육업체 대표, 거짓 증인 매수 혐의로 기소. 신문 일면을 장식한 기사들은 완전히 뒤바뀐 내용이었어요. 지연은 피해자였고 마가렛이 진짜 악역이었다는 것이 드러났죠. 지연이 아침에 신문을 받아보고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게 정말? 손이 떨려서 신문을 제대로 펴볼 수도 없었어요. 오후에 하버드 총장이 직접 지연을 만나기 위해 찾아왔습니다. 3년 만에 공식적인 접촉이었어요. 박지연 학생, 정말 죄송합니다. 총장이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학교가 진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서 당신에게 씌워서는 안 될 누명을 씌웠습니다. 지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3년간 기다려온 순간이었거든요. 앞으로 어떻게 보상할지 논의하겠습니다. 복학은 물론이고 전액 장학금도 제공하겠어요. 그날 저녁 제임스 가족이 지연의 아파트를 찾았습니다. 알렉스는 꽃다발을 들고 있었어요. 지연. 알렉스가 달려와 지연을 꼭 안았습니다. 3주 만에 재회였죠. 보고 싶었어. 정말 보고 싶었어. 아이의 순수한 기쁨에 지연도 눈물을 흘렸어요. 나도 보고 싶었어, 알렉스. 제임스와 캐서린도 다가왔습니다. 지연 씨, 정말 죄송합니다. 제임스가 깊이 고개를 숙였어요. 특히 캐서린의 사과는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지연 씨, 제가 너무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캐서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당신이 우리 아들을 얼마나 사랑으로 가르쳤는지 이제야 깨달았어요. 아니에요, 캐서린 씨. 이해할 수 있어요.
지연이 따뜻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우리 가족으로 생각해 주세요. 정말로요. 캐서린이 지연의 손을 꼭 잡았어요. 지연, 나 그동안 공부 못했어. 지연이 없으니까 아무것도 모르겠더라. 알렉스가 솔직하게 말했어요. 괜찮아. 다시 차근차근 해보자. 정말? 다시 나를 가르쳐 줄 거야? 물론이지. 우리는 팀이잖아. 지연의 말에 알렉스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지연이 최고야. 아이가 다시 한번 꼭 안겼어요. 한편 법정에서는 마가렛의 재판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증거가 너무 명확해서 변명할 여지가 없었어요. 피고인 마가렛 블레어는 증인 매수죄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합니다. 판사의 선고에 마가렛이 주저앉았어요. 또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지게 됩니다. 블레어 교육 컨설팅은 문을 닫게 되었어요. 고객들이 모두 떠났거든요. 며칠 후 지연이 마트에 갔을 때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저분이 그 박지연 씨 아니세요? 정의를 위해 싸우신 분이죠? 정말 대단하세요. 사람들이 지연을 알아보며 격려해 주었어요. 3주 전의 차가운 시선과는 정반대였죠. 지연은 여전히 어색했지만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지연의 휴대폰에는 사과 전화가 쏟아졌습니다. 선생님, 정말 죄송해요. 다시 아이를 가르쳐 주실 수 있나요? 언론 보고 진실을 알았어요. 우리가 너무 성급했네요. 하루 만에 모든 학생이 다시 돌아오겠다고 했어요. 오히려 더 많은 학비를 제한하는 가정도 있었죠. 하지만 지연은 신중하게 생각해 봐야 했어요. 하버드 복학 제안도 있었거든요. MIT에서 진호가 친구들에게 자랑하고 있었어요. 내 누나야. 정의를 위해 싸운 영웅이지. 와, 해킹으로 증거 찾아낸 것도 네가? 그럼 우리 누나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야. 진호의 얼굴이 자랑스러움으로 빛났어요. 지연이 어머니를 병문안 갔을 때 어머니의 얼굴이 한결 밝아져 있었어요. 지연아, 엄마가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몰라. 엄마, 힘들 때 포기하지 않고 버텨줘서 고마워. 어머니의 건강도 많이 좋아졌어요. 스트레스가 줄어든 덕분이었죠. 이제 정말 괜찮을 것 같아. 지연은 여러 선택지를 놓고 고민했습니다. 하버드 복학, 의사의 꿈, 그리고 교육자로서의 길. 알렉스, 내가 하버드에 다시 가면 어떻게 생각해? 지연이 의사가 되고 싶다면 해야지. 나는 지연을 응원할 거야. 알렉스의 순수한 지지에 지연이 결심을 굳혔어요. 그럼 의대를 마치고 나서 다시 너를 가르쳐 줄게. 약속이야? 약속이야. 3년 전 모든 것을 잃었던 지연이 이제는 더 큰 꿈을 꿀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버드 복학, 의대 졸업, 그리고 진짜 의사가 되는 꿈 말이에요. 제임스 씨, 제안이 하나 있어요. 지연이 말했습니다. 의대를 졸업한 후에 교육재단을 만들어 보는 건 어때요? 알렉스처럼 어려움을 겪는 아이들을 도와주는 훌륭한 아이디어네요. 윌슨 교육재단은 어떨까요? 제임스가 눈을 반짝이며 말했어요. 아니에요. 희망교육재단이 좋겠어요. 지연의 제안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3년간의 긴 터널을 지나 마침내 빛을 찾은 지연이었어요. 이제 정말로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몇 년 후 하버드 의과대학 졸업식장은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지연이 박사 학위복을 입고 무대 위에 서 있었어요. 3년 전 억울하게 쫓겨났던 그곳에서 당당히 졸업하는 순간이었죠. 박지연 의학 박사. 사회자가 호명하자 관객석에서 큰 박수가 터졌습니다. 제임스 가족, 어머니, 진호가 모두 와 있었어요. 우와, 지연 박사님. 15살이 된 알렉스가 환호하며 소리쳤습니다. 이제 키가 많이 자란 그였지만
여전히 지연을 보는 눈빛은 12살 때와 같았어요. 지연이 무대에서 손을 흔들며 미소 지었습니다. 3년간의 고된 공부가 모두 보람으로 바뀌는 순간이었죠. 졸업식 한 달 후 보스턴 시내에 새로운 건물이 문을 열었습니다. 윌슨 교육재단이라는 간판이 당당하게 걸려 있었어요. 개관식에는 보스턴의 유력 인사들이 모두 참석했습니다. 시장님도 오셨죠. 윌슨 교육재단의 첫 번째 이사장 박지연 박사님. 제임스가 소개하자 큰 박수가 울렸어요. 감사합니다. 이 재단은 알렉스 같은 특별한 아이들을 위한 곳이 될 거예요. 지연의 취임사에 모든 사람이 감동했습니다. 15살이 된 알렉스는 이제 보스턴 최고 사립 고등학교의 학년 1등이었어요. 특히 수학과 과학 분야에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했죠. 알렉스, 이번 학기도 전 과목 A네. 담임 선생님이 성적표를 건네주며 말했어요. 감사합니다. 알렉스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3년 전 F학점만 봤던 그 아이가 맞나 싶을 정도였어요. 방과 후 알렉스는 지연을 만나러 재단 사무실에 갔어요. 지연, 오늘도 봤어. 내 성적표? 정말 자랑스러워. 하지만 성적보다 네가 공부를 즐거워하는 모습이 더 기뻐. 지연의 말에 알렉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해 여름, 알렉스는 미국 고등학생 과학 올림피아드에 출전했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뛰어난 학생들이 모인 대회였어요. 시험 당일 지연과 제임스 가족이 모두 응원을 왔습니다. 알렉스, 긴장하지 말고 즐겨. 지연이 격려해 주었어요. 지연이 가르쳐 준 대로 할게. 과학은 재미있는 이야기라고 했잖아. 알렉스가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결과 발표에서 알렉스가 1등을 차지했어요. 관객석에서 윌슨 가족이 환호성을 질렀죠. 한편 진호는 MIT를 졸업한 후 실리콘밸리에서 AI 스타트업을 창업했습니다. 회사 이름은 희망테크였어요. 누나, 우리 회사 투자 유치 성공했어. $10,000,000. 진호가 흥분해서 전화를 걸어왔어요. 정말? 진호야, 축하해. 누나 덕분이야. 누나가 포기하지 않는 모습을 보고 나도 배웠거든. 진호의 성공 소식에 지연도 기뻤습니다. 이제 동생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았어요. 지연이 어머니를 만나러 갔을 때 어머니는 정말 건강해 보였어요. 병원 치료를 꾸준히 받은 덕분에 완전히 회복하셨거든요. 지연아, 엄마가 너무 자랑스러워. 어머니가 지연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힘든 시간을 견뎌내고 이렇게 훌륭하게 성장해서 엄마도 고생 많으셨어요. 이제는 편히 지내세요. 진호도 성공하고 너도 박사가 되고 아버지가 하늘에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어머니의 눈에 기쁨의 눈물이 맺혔어요. 지연이 가장 보람을 느끼는 일은 재단의 희망 교육 프로그램이었어요.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민자 가정 아이들을 무료로 가르치는 프로그램이었죠. 선생님, 저도 알렉스처럼 과학자가 될 수 있을까요? 12살 소녀 마리아가 물었어요. 멕시코에서 온 이민자 가정 아이였죠. 물론이야. 너에게도 무한한 가능성이 있어. 지연이 따뜻하게 말해주었습니다. 중요한 건 꿈을 포기하지 않는 거야. 교실에는 다양한 나라에서 온 아이들이 모여 있었어요. 모두 지연을 보며 희망을 품고 있었죠. 한편 마가렛은 작은 아파트에서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사업도 망하고 사회적 명성도 잃었죠. 하지만 그녀는 이제 깨달았어요. 내가 얼마나 잘못했는지. 마가렛이 지연의 기사를 보며 혼잣말했어요. 질투와 욕심이 나를 망쳤구나. 그녀는 지연에게 편지를 써보냈어요. 진심 어린 사과의 편지였죠. 지연은 그 편지를 읽고 마가렛을 용서했습니다.
증오보다는 용서가 더 큰 힘이 있다는 걸 알았거든요. 어느 일요일 저녁 윌슨 저택에서 가족 저녁 식사가 있었어요. 지연도 당연히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죠. 지연, 이제 정말 우리 가족이야. 캐서린이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알렉스에게는 엄마 같고 우리에게는 딸 같아. 제임스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 여러분을 가족으로 생각해요. 지연의 말에 모두가 따뜻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알렉스가 갑자기 말했어요. 지연, 나중에 내가 대학 가면 지연이 그리울 거야. 괜찮아. 언제든지 만날 수 있어. 우리는 평생 친구니까. 재단에는 매일 새로운 학생들이 찾아왔습니다. 알렉스처럼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아이들이었어요. 선생님, 저도 수학을 잘할 수 있을까요? 10살 소년이 불안해하며 물었어요. 물론이야. 수학은 어려운 게 아니라 재미있는 퍼즐 게임이야. 지연이 알렉스에게 했던 것처럼 설명해 주었어요. 정말요? 정말이야. 우리 함께 해보자. 아이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여름 휴가 때 진호가 실리콘밸리에서 찾아왔어요. 이제 성공한 CEO가 된 그였지만 누나 앞에서는 여전히 어린 동생이었죠. 누나, 나도 교육 사업에 투자하고 싶어. 정말? 희망 교육 프로그램을 전국적으로 확장하는 거야. 어때? 진호의 제안에 지연이 감동했어요. 좋은 생각이야. 더 많은 아이들을 도울 수 있겠네. 남매가 함께 꿈꾸는 미래는 무척 밝아 보였어요. 알렉스는 이제 자신의 꿈이 확실했어요. 지연, 나도 나중에 의사가 될 거야. 정말? 그래서 아픈 사람들을 고쳐주고 지연처럼 아이들도 가르쳐주고 싶어? 알렉스의 당당한 꿈 선언에 지연이 뿌듯해했어요. 넌 분명히 훌륭한 의사가 될 거야. 지연이 가르쳐줬으니까. 두 사람이 함께 웃었습니다. 1년 후 윌슨 교육재단은 놀라운 성과를 보였어요. 도움을 받은 학생들의 성적이 평균 80% 향상되었거든요. 언론에서도 주목했습니다. 기적의 교육법, 박지연 박사의 희망 교육, 낙오자를 영재로 만드는 마법의 손. 지연은 유명해졌지만 그보다는 아이들의 변화가 더 기뻤어요. 어느 저녁 지연은 재단 사무실에서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보스턴의 야경이 아름답게 펼쳐져 있었어요. 진호가 전화를 걸어왔어요. 누나, 희망 교육 프로그램 전국 확장 승인 떨어졌어. 정말? 이제 전국의 아이들이 누나 같은 선생님을 만날 수 있게 될 거야. 지연의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더 많은 아이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다니요. 그날 밤 지연은 일기를 썼습니다. 3년 전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을 때 나는 몰랐다. 그것이 새로운 시작의 신호라는 것을. 가장 어두운 순간이 때로는 가장 밝은 미래로 가는 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지연이 펜을 내려놓고 미소 지었어요. 창밖에서는 알렉스가 보내온 문자가 도착했습니다. 지연, 좋은 꿈 꿔. 내일 또 재미있는 수학 문제 준비해 둘게. 15살이 되어서도 여전히 순수한 알렉스였어요. 지연은 휴대폰을 내려놓고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아버지, 딸이 잘 살고 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있어요. 지연이 하늘의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때로는 가장 어두운 순간이 가장 밝은 미래의 시작이 됩니다. 지연의 이야기가 그것을 증명해 주었어요. 포기하지 않는 마음, 진실을 향한 용기, 그리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말이에요. 지연의 새로운 인생이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지연이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이야기가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어디서 무엇을 하며 들어주고 계신지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궁금하거든요.
여러분 가정에 따뜻한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라며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